네, 안녕하십니까. 신기수입니다. 자, 오늘 배워야 산다 세 번째 시간이고요. 자, 시장이, 제가 요번 주 들어가지고, 우리 구정 끝나자마자, 수요일 날부터, 오늘이 좀 목요일이니까 어제부터네요. 네, 어제부터 시장이 흐름이 변했다. 코너마다 나와가지고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죠. 시장의 흐름이 이제, 변해가는 거를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확실하게 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부터 이제 정말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어찌 보면 차트예요. 상승장에서는요, 어찌 보면은 차트가 그렇게까지 많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또 하락장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잘 안 맞아. 그렇기 때문에 유용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제가 이제 말씀드린 흐름의 변화라는 게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를 아신다면은 차트라는 것이 지금부터 정말 필요한 장세가 물론 차트는 늘 필요하지만 정말 차트 없으면은 수익을 내기가 힘든 그런 장세가 한 1년 정도는 진행되지 않을까 전망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가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도 끝장 차트 분석 계속 이어가고요. 지난주에 시장 전략 잠깐 좀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이 4,000 돌파가 관건이다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설 연휴를 지나는 동안에 4,000을 돌파를 해버렸죠. 그래서 잠깐 S&P 500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S&P 500 차트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엄청나게 여러 번 말씀드렸던 이 지붕이 지금 살살 돌파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3일째 지붕 위에서 놀고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 가이던스를 굉장히 안 좋게 내놓으면서 미국 시장이 개파락으로 출발했고 개파락에서 빠졌는데 그런데도 또 잡아 올려가지고 또 양복 마감을 했어요. 이런 힘이 결국 뭐냐면은 이 위쪽으로 올라갔다는 거. 이것 때문에 그런 힘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위쪽으로 흐름을 바꿔놨기 때문에 매수세가 자신감 있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또 형성된 흐름, 이런 것들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하락 흐름에서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은 하락 흐름에서 이제는 옆으로 횡보 흐름으로 시장이 변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공개방송 오셨던 분들은 좀 자세한 말씀 좀 드렸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부터는 이제 작년보다는 엄청나게 할만한 장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종목 장세 지속될 걸로 예상했는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늘 좀 바뀐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자, 오늘 시장 진단 잠깐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흐름이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하락장에서 횡보장으로 이제 변한 겁니다. 하락장은요, 여러분, 이걸 생각을 해보세요. 하락장이라는 것은 수익을 못 내요, 여러분. 하락장에서 수익을 못 냅니다. 구간별로 끊어놓고 보면은 수익을 내는 구간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거의 한 2년 동안, 미국 증시 한 1년 동안 계속 반등 좀 나오다가 또 저점 깨고 계속 빠지는 그런 하락장에서 1년 통틀어 놓고 봤을 적에 수익 낸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건 고수고 하수구를 떠나서 그건 수익 내는 사람이 없어요. 좀 잘하는 사람들은 단지 손실을 조금 줄여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못하는 사람들보다는 대응을 좀 해서 손실을 좀 줄였겠죠. 하지만 수익은 안 났습니다. 1년 놓고 본다면은. 상승장이라는 것은 누구나 수익이 납니다.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관계없이 누구나 수익이 나요. 우리나라 코스피 보시면요. 코스피가 지금 언제 고점을 찍었냐면은 2021년도에 고점 찍고 1년 반을 지금 빠졌습니다. 이 구간에선 다 손실이에요, 여러분. 손실 안 난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또 그 전에 보게 되면은 코로나 이후에 상승했던 그 1년의 기간,
이 기간에는요, 또 누구나 다 수익이에요. 방향성이 있는 구간에서는 이렇게 누구나 다 수익이 날 수 있든지 아니면 누구나 다 수익이 못 나든지 이렇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진행될 박스권 장세에는요, 여러분 수익을 내는 사람과 못 내는 사람이 완전히 나뉘어집니다.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수익을 내고 굉장히 잘 낼 수가 있어요. 박스권 매매라는 것은. 근데 못하는 사람들은 손실을 더 키워나가 버릴 수가 있는 그런 장세가 이 박스권 장세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우리가 박스피라고 불렀던 이 구간 있죠. 우리가 2008년도 이후에 이 구간 거의 한 5, 6년간은 이렇게 박스피 갖췄습니다. 이 구간에서 굉장히 어지럽지 않습니까? 여기서 잘하는 사람들은 수익이 뭐 1년에도 뭐 더블이 났느니 무슨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못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구간에서 계속 손실을 키웁니다. 지금 이렇게 좀 한 5년치, 5, 6년치를 좁게 나서 그렇지 1년치 한번 놓고 볼까요? 이렇게 1년치 놓고 보면은요, 그러면은 어떤지 한번 보세요. 이 1년이라는 게 빠졌다가 올랐다가 또 빠졌다가 또 오릅니다. 그 다음에. 근데 그 구간에서도 한 번에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고 빠지다 오르다 빠지다 오르다 빠지다 오르다 빠지다 오르다 계속 이런 파동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장세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장세에서 수익 내기가 쉽겠습니까? 이거 정말 모르는 사람들은,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기법이 없고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정말 수익 내기 어려워요, 여러분. 몇 년을 갔냐면 그 당시에 2008년도 이후에 박스피가 한 5, 6년 갔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엄청나게 밸류가 부풀어졌었고요. 그리고 이제 1년 반 정도를 하락을 했습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그런 장세가 앞으로 적어도 2, 3년은 가리라 봐야 돼요. 길게는 5, 6년 갈 수도 있어요. 올라가는 듯 하다 또 빠지고, 또 빠지는 듯 하다 또 오르고. 그러니까 그런, 크게 봐도, 좀 길게 봐도 이렇게 큰 파동이고, 짧게 봐도 그 짧게 빠지는 구간에서 또 등락을 거듭하고, 오르는 구간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계속 그렇게 될 겁니다. 앞으로의 그래서, 장세, 앞으로의 최소 1년 이상의 장세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실력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힘든 난코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할 줄 아는 사람들은 기다렸던 코스고요. 이제부터 정말 할만하다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런데 그냥 잘 모르고 종목 그냥 뭐 사고 방송 보고 그냥 매수하고 이러시는 분들은 이 구간이 굉장히 난코스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되고, 특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박스권에서는요, 차트 없이 뭘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차트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되고, 지수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이런 난코스에서 얼마나 롤러코스터 장세입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데서 차트에 의지를 안 하고 도대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죠. 그래서 이런 코스일수록 여러분들이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차트 공부 특히 빼놓지 않고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어쨌든 그렇고요. 지금 시장은 수급이 모든 거를 결정을 하는 이제 그런 구간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살려고 작정을 했어요, 외국인들이.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채권 팔고요. 채권 지금 1월 달에 거의 한 1년 반 만에 1월 달에 지금 국내 채권이 매도로 들어왔었어요. 한 2조 이상 매도가 됐습니다. 계속 해가지고 매수만 했어요. 한 달에 1조, 2조, 많게는 7조까지도 매수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매수를 계속하던 국내 채권을 외국인들이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국내에 들어와 있는 자금은 함부로 바깥쪽으로 또 국외로 잘 안 빠져나가요. 이 국내에서 놉니다. 근데 그 자금이 어디로 들어오느냐? 지금 주식시장으로 들어와요. 작정을 하고 삽니다, 지금. 제가 그래서, 이제 가끔씩 이제 그런 뭐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우리가 뭐 수급이 깡패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그런 장세예요, 여러분.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이게 1년치 외국인들이 이렇게 팔다가 지금 이렇게 사들어오는데 작년 7월 달부터 매도를 멈추고 사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면서 한 번에 사는 게 아니라 사다가 좀 쉬다가 또 사다가 쉬다가 이번에 올해 들어가지고 1월 달에 또 한 5조를 넘게 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외국인들이 계속 사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작정하고 사들어오는 거 아니면은 이렇게 못 사죠. 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금 미국장이 이렇게 돌파를 해냈지 않습니까? 미국장이 이 1년짜리 지붕을 돌파를 해냈는데 그랬더니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삼성전자가 이렇게 그어보면은 지금 제가 다 차트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삼성전자 그어보면은 이렇게 또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이틀 동안. 그것도 갭으로 뛰어가지고 오늘 같은 날은 사실 쉴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오늘도 수급이 들어오면서 외국인들 순매수에 의해 가지고 양봉 마감이 됐어요. 장중에 음봉이었는데 양봉 마감이 됐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끝났죠. 삼성전자는 지금 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면은 박스권 돌파와 지붕 돌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난 그런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정말 뭔가 작정하고 사지 않으면 이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삼성전자 실적 안 좋았죠? 쇼크였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지금 메모리 쪽에 업황 전망이 이번 1분기도 나쁘고 2분기도 나쁩니다. 좋지 않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사들어옵니다. 이건 뭐냐면은 미국 증시가 이제는 금리 인상 기조가 이제는 어느 정도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신흥국 증시도 동시에 거기에 발맞춰 가지고 키 맞추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은 지수를 들어올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엔 대장주인 삼성전자, 오늘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 또 현대기아차까지, 자동차까지 그러니까 시총 상위 쪽에 있는 종목들을 다 들어올렸어요. 지수를 맞추기 위해서 미국장하고. 그럼 미국장이 제가 계속 시황 볼 때는 미국 시장의 S&P 500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죠. 저는. 왜냐하면은 어떤 구간의 짧은 구간은 미국 시장하고 우리 시장하고 좀 동떨어져 가지고 디커플링 될 수 있지만 전체 큰 흐름으로 보면은 미국 시장하고 우리 시장하고 결국에는 같이 갑니다. 미국 시장이 안 가고 우리 시장만 혼자 가는 것은 얼마 못 가고요. 또 미국 시장이 가는데 우리 시장이 안 따라가는 것도 얼마 못 가요. 결국에 따라가요. 지금 다시 또 커플링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흐름 자체가 이제 바뀌었고요. 그 흐름을 이제부터는 우리가 잘 따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FOMC를 기다리면서 옆으로 아마 횡보를 지금 할 거예요. 이번 주는. FOMC 전까지는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올라가더라도 살짝 올라가서 옆으로 횡보하고 이런 형태가 될 것 같고요. FOMC 때 0.25% 금리 인상 시장이 바라는 거죠. 이번에 0.25%를 한다면은 잘하면은 3월 달에 0.25% 한 번 더 하고 그리고 금리 인상은 종료될 수가 있다.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번에 0.25 하고 그리고 금리 인상은 종료될 수 있다라는 굉장한 기대도 있어요.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내놓은 거는 가능성은 낮지만 이번 2월 달에 금리 인상이 바로 종료될 수도 있다. 뭐 그런 이제 가능성까지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2월 달에 0.25가 된다면은 그러면은 금리 높아야 금리 목표치는 5.0 정도가 될 거다. 지금 4.5거든요. 그런 이제 전망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0.25% 해준다면은 시장은 한 차례 더 올라가면서 뭘 찾을 거냐면은 결국에는 박스권 상단이 어딘지를 결정하는 그런 이제 움직임을 아마 가지게 될 겁니다. 박스권 상단의 어떤 후보지라고 하면은 S&P 500 기준으로 보면은 제일 가깝게는 뭐 한 4,180 정도가 있어요. 그 위쪽에 더 간다면은 이제 4,300 정도가 있는데 4,300까지는 갈까 싶어요. 근데 어쨌든 한 4,200 근접해서는 좀 가주지 않을까 기대는 해볼 수 있습니다. 박스권 상단이 결정되면은 또 쉬겠죠. 계속 가지는 않을 거예요. 상승장으로의 전개가 아닙니다. 박스권장으로의 전개입니다. 근데 여러분 박스권장이
하락장하고 뭐가 다르냐. 이게 이제 굉장히 궁금하시겠지만, 하락장에서는요, 빠지면 사세요.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 하단이 잡혔다라고 보기 때문에, 빠지면 사세요. 좋은 종목 빠지면 사세요. 이게 성립되는 게 박스권장입니다. 근데 하락장은 빠지면 사세요 했는데 계속 빠져요. 이게 하락장이에요. 그러니까 빠지면 사세요를 할 수가 없어요. 하락장에서는. 어느 손절선 깨면은 팔아버리세요. 이래야 돼요. 하락장에서는. 근데 박스권장에서는 빠지면 사세요. 더 사세요. 이 얘기가 가능한 게 박스권장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예요. 두 장세가. 그 두 가지의 차이가 너무나 다른 겁니다.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그래서 지금 이제 박스권 장세로의 진입이라는 것은, 우리한테는 이제 굉장한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거기서 말하는 우리라는 건,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들, 말씀드리는 거죠. 자, 어쨌든 시장은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수급이 지금 들어 올리고 있고, 시장이 변화의 초입에 있고, 역금융 장세에서 역실적 장세로의 변화에 있는 겁니다. 변곡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하락 추세가 이제는 마무리되고, 이제는 횡보 추세, 가격 조정이 마무리되고요. 기간 조정으로 접어드는 초입입니다, 여러분. 이 기간 조정의 구간, 여러분들이 정말 준비하셔야 될 필수적인 도구, 차트, 오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보조지표 관련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제가 빼놓지 않고 매 시간마다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차트를 하나하나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아시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장의 차트라는 것은요,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그것은 결국에는 심리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심리가 수급을 결정하죠. 매도와 매수를 결정합니다. 매도세가 커지면은, 그러면은 가격은 하락해서 차트가 하락 차트가 나오고요. 매수세가 커지면은 가격은 상승해서 상승 차트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런 심리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은 각종 정보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정치, 경제적인, 지금 보시면은 왜 시장이 올라갑니까? 여러 가지 정보 중에서 시장이 어떤 걸 좋게 보는 거예요? 금리 인상 기조가 이제 마무리될 거라는 부분. 이거를 픽을 한 거죠. 나쁜 거 찾다 보면 나쁜 거 엄청 많아요. 지금 실적도 안 좋고, 경기 전망 안 좋고, 다 안 좋은데 시장은 유독 뭐를 찾고 있어요? 금리 인상 기조에 대한 어떤 완화 부분을 호재거리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 심리가 호재 쪽에 가 있어요. 매수 쪽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정보를 또 픽업을 하는 거예요. 경영 뉴스 이런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여기서 중요하게 지금 어제 오늘의 일을 보면서 말씀드려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차트 자체가 정보가 됩니다, 여러분. 차트 자체가 정보가 돼서 심리를 발동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S&P 500이 이렇게 차트가 형성이 되니까 매수 심리가 더 들어오는 거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 어제 분봉 볼까요? 어제 분봉 보시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어제 분봉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죠. S&P 500이. 그리고 나서 빠졌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회복을 해봤자 이 정도까지 회복하고 마무리되는 게 보통이에요. 근데 시가까지 끌어올리더니 양봉을 만들더니 쭉 끌어올려 버렸어요. 그리고 그 전날 종가 부근에 가서 마무리가 됐고 마지막 15분봉도 양봉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차트가 형성이 되니까 매수 심리가 강해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거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미국 시장의 매수 심리가 굉장히 강해졌어요. 악재가 나왔는데 옛날 같으면 무너져 내렸을 악재인데 그걸 그냥 딛고 올려버립니다. 왜? 차트가 형성이 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트 자체가 심리를 움직이는 겁니다. 그게 정보가 돼가지고. 굉장히 좋은 이런 경험입니다, 여러분. 나중에도 이런 것들은 주식시장에서 이런 일들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도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면은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미리 예상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차트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벽이라는 걸 봐야 된다. 제가 벽타기 이러죠. 차트에는 벽이 있다. 그리고 주가라는 것은 물의 흐름,
물의 흐름하고 비슷해서 벽이라는 것은 이제 시냇물이 만들어지다 보면 바위와 같은 거다. 그래서 주가가 가다가 거기에 부딪히면은 다른 쪽으로 흐르고 올라가다가 부딪히면 아래로 흐르고 아래로 내려가다 부딪히면 위로 흐르고 이러면서 주가 차트라는 것이 형성이 된다.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것이 추세라는 것도 형성을 한다. 상승 추세라는 것은 고점과 저점이 계속 높아지는 거죠. 고점과 저점이 계속 높아지면서 올라가는 게 상승 추세. 하락 추세는 고점과 저점이 계속 낮아지면서 빠지는 게 하락 추세. 횡보라는 것은 고점과 저점이 비슷한 자리에서 계속해가지고 맞고 떨어지고 하는 게 횡보입니다. 또 변곡점의 발생과 위치를 또 알아야 된다. 여러분 제가 시장 흐름의 변화를 뭘 가지고 진단을 해드렸어요? 결국 S&P 500의 차트 가지고 진단을 해드렸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어제 변곡점이 발생을 했다. 우리 시장도 변곡점이 발생을 했고 삼성전자 중요한 변곡점이 발생을 했고 S&P 500도 변곡점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이제는 하락이 아니라 횡보다. 이런 것들 찾아내는 거. 이런 게 이제 차트를 보는 목적이죠. 이런 거 보려고 차트 보는 겁니다. 단순히 너무 좁게 뭐 매수 급소, 뭐 매도 급소 뭐 이런 거를 알기 위해서 당연히 알아야죠.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다 어떤 걸 알아야지 그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느냐면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만 찾아낼 수가 있다 하는 거고요. 차트라는 게 잘 맞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면 할수록 맞고요. 그리고 맞는 게 어떤 부분에 어떤 경우에 더 잘 맞는지를 여러분들이 경험을 쌓다 보면 더 잘 맞아요. 왜 그렇게 맞아 들어갈까? 그게 저는 이제 다른 이유보다도 학습효과 얘기를 하죠. 사람들이 매수급수라고 배운 부분에서 매수를 하고 매도급수라고 배운 부분에서 매도를 하더라. 그러니까 매수급수라고 나오는 거 쌍바닥은 사람들이 자꾸 매수를 해주니까 자꾸 올라가고 또 쌍봉은 사람들이 자꾸 매도를 하니까 자꾸 빠지고. 여러분 어제 전기차 2차 전지 쪽에 우르르 전체적으로 막 쌍바닥 나온 거 여러분들이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일단 에코프로 BM 볼게요. 에코프로 BM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보시면 쌍바닥 나왔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시는 쌍바닥 예쁘게 나왔죠. 그리고 또 뭐 첨보 오늘 많이 올라가던데. 첨보 보세요. 쌍바닥 나왔죠. 어떤 섹터에서 우르르 종목들이 다 그렇게 쌍바닥들이 뭐 더 안 볼게요. 여러분들 한번 2차전지 관련주들 한번 찾아보세요. 쌍바닥이 어저께 우르르 쏟아졌어요. 한두 종목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쌍바닥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2차전지 사라 하는 거예요. 2차전지 사라 하는 거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전체적으로 2차전지 쪽으로 수급이 쫙 몰리면서 2차전지 쪽에 쫙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날 뭘 했어야 돼? 2차전지를 대량 매수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차트를 알면은 이런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 타이밍을 잡을 때 어떤 종목만 딱 보고 잡는 것보다는 섹터 전체가 쌍바닥이 나왔네. 그렇다면은 이거는 가겠다라는 신호 아니냐? 이렇게 결정하고 읽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또 이제 경험이고요. 이런 공부를 여러분들이 이제 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학습효과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요? 이상한 차트 보지 말자. 남들 다 보는 차트 보면 된다. 그리고 정말 모르겠으면 쌍바닥, 쌍봉만 알아도 돈 벌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아는 게 쌍바닥, 쌍봉이에요, 여러분. 뭐 역헤드앤숄더, 헤드앤숄더 이런 거 있죠? 제일 쉽게 아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일 잘 맞아요, 여러분. 그게 학습효과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희한한 차트 보실 거 없고요. 많이 보는 차트 보면 된다. 이렇게 말씀 좀 드렸습니다. 자, 오늘 계속해가지고 이제 그 보조지표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오늘은 몇 가지가 돼요. 봐야 될 게. 일단 이격도, 지난주에 조금은 뭐 보여드렸는데 이격도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격도 차트 꺼내 보겠습니다. 자, 이격도 차트 요거 위쪽으로 한번 올려볼게요. 이렇게 올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이 이격도 차트 보면은 뭐 이격도 5, 이격도 10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격도 60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이격도라는 게 뭐냐면은 이동평균선하고 주가하고의 거리예요, 거리. 예, 그러니까 이격도 10 이렇게 써 있는 거는 11 이동평균선하고의 거리. 이격도 뭐 60 써 있는 거는 61 이동평균선하고의 거리. 이런 것들을 나타냅니다. 좀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21선하고의 이격도를 보시면 좋고요. 그렇지 않고 좀 대형주 이상, 좀 중기적으로 본다 그러시면 61선 보시면 됩니다. 121선하고의 이격도를 볼 수도 있는데, 그건 좀 이제 좀 느려요. 변화가 좀 느리기 때문에, 뭐 21선이나 61선 이격도 보시면 됩니다. 일단 21선으로 제가 너무 복잡하니까 21선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지우겠습니다. 21선 이격도를 좀 굵게 만들고요. 자, 이렇게 굵게 만들고, 그리고 요 종목은 뭐 첨보인데 아까 보려다가 뭐 기왕에 꺼내놨으니까 좀 보죠. 이 종목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격도가 100인 자리가 여기에요. 여기가 이격도 100입니다. 이격도가 100이라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은 61선과 주가가 딱 붙었다는 소리예요. 지금 주가가 61선하고 동일한 자리에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격도가 100인 자리가 어딘지 한번 볼까요? 예, 요 이동평균선도 61선만 남겨놓죠. 제가 61선만 21선입니다. 참, 그러니까 이동평균선도 21선만 남겨놓겠습니다. 나머지는 지우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여기에 보시면 이게 100이잖아요. 요 자리가. 근데 그때 딱 보면 어떻습니까? 21선 이동평균선하고 주가하고 이렇게 만났죠, 그날. 예. 또 요런 자리도 보게 되면은, 요런 데도 만난 날 보게 되면은, 사실 그 종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살짝 빠지긴 했지만, 장중에는 1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 날이 이제 100이겠네요, 요 날이. 종가가 딱 21선하고 붙어 있으니까, 요 날 이렇게 올려보면은 여기 딱 100입니다.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100이 됩니다, 이격도가. 이격도가 100보다 크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주가가 이동평균선보다 위에 있다는 소리고요. 이격도가 100보다 작다는 소리는 주가가 이동평균선보다 밑에 있다는 소리예요. 보시면은 이렇게 주가가 21선 이동평균선이 이거니까 여기는 보면은 100보다 큰 자리겠죠? 보시면 100보다 큽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21선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지금 이격도가 100보다 작겠죠? 예, 여기 내려와 있죠? 내려와 있습니다. 자, 이 이격도의 특성이 뭐냐면은 벌어졌다, 또 줄어들었다, 벌어졌다, 줄어들었다 그래요. 이게 뭐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주가는 이동평균선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 또 이동평균선을 위로 돌파했다, 또 아래로 내려왔다, 막 이러잖아요. 그 특성을 활용해서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격도가 한없이 벌어지는 거 아니고 한없이 줄어드는 거 아니죠. 예.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어느 정도 벌어지면은 각 종목마다 어떤 종목이든지 대충 이 정도면은 딱 거의 잡히는 이격도의 그 범위가 있어요. 그래서 첨보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은 요 정도 다 들어가게 만들려면 요 정도 되네요. 그죠? 요 정도 밑으로는 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거의 만나죠. 그리고 그 위쪽에 이렇게 더 많이 올라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오버슈팅으로 보면 되는 거죠. 이쪽으로 밑으로 너무 많이 빠지는 부분도 우리가 언더슈팅으로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첨보 같은 경우에는 이격도 이 라인을 설정을 해놓고 딱 보니까 위쪽으로 108, 그리고 아래쪽으로 숫자가 68 정도가 되네요. 그러니까 첨보 매매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첨보 매매하실 때는 이격도 보고 계시다가 68 정도 오게 되면은 그러면은 매수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108 정도까지 갔다 그러면은 매도짜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쉽죠.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격도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그게 되나 안 되나 이렇게 보면은요. 일단 상승장에서는 이게 뭐 거의 잘 맞아요, 여러분. 상승장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상승하는 장에서는 구간에서는 여기가 지금 매수자리 아닙니까? 여기서 매수가 되겠죠, 여기서. 예, 매수. 여기가 매도자리 아닙니까? 여기에 이렇게 매도. 올라갔죠? 예. 여기서 이제, 차트가 좀 눌려있기 때문에, 뭐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게 지금 수익률이 얼마냐면요. 여기 대충 이렇게
보면은 수익률이 20%가 넘어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상승장에서는 굉장히 잘 맞아요. 상승 구간에서는 굉장히 잘 맞습니다. 이런 데 또 사고, 또 여기서 뭐 팔 수 있겠죠. 예, 이것 또한 10몇 프로는 나오겠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락 구간에서는 어떤지 볼까요? 자, 하락 구간, 요 구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빠진 구간,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매수, 그리고 여기서 매도네요, 여기서. 그죠? 위에까지 갔으니까. 그럼 여기서 매도. 보면은, 손실이네요. 그죠? 예. 하락 구간에서는 그래서 어때요? 이렇게 딱 맞지 않습니다. 하락 구간에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팁을 좀 알려드리면, 하락 구간에서는 그나마 조금 정확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이런 데 샀죠. 이 위에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100 부근에서 일단 매도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100 부근이면 여기에요. 예. 빠지다가 올라왔기 때문에 본전가 매도는 됩니다. 이격도로 매수 매도를 했는데 이 생각하시면 돼요. 이격도로 매수 매도를 어떤 종목을 계속 하는데 잘 맞더니 갑자기 안 맞기 시작하는 게 딱 생겨요. 그러면 무슨 생각해야 돼? 아, 이 종목은 이제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구나. 이 생각하면 되겠죠. 이격도 매매를 했는데 계속 잘 맞는 구간은 상승 구간으로 보시면 돼. 그 종목이. 이격도 매매를 했더니 안 맞아. 그러면 그다음부터 그 종목은 안 보면 되겠죠. 네, 이격도 매매를 안 하시면 돼. 다른 걸로 하셔야 돼. 네, 이런 방식으로 확률을 높여가실 수가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거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21선, 61선 한번 잡아볼게요. 삼성전자에서 제가 이격도 60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격도 60인데요. 삼성전자는요, 이렇게 보니까 이격도 60에서 위쪽에 요 정도 선, 그리고 아래쪽에 요 정도 선. 요 정도 선이면 거의 들어맞죠.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격도 60에서 이제 매수를 한다 쳐봐요. 그러면 이제 이런 데서 이제 하락 구간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격도 60을 딱 닿는 자리가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죠. 요 자리에서 사가지고 요 자리에서 뭐 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락장에서는 삼성전자도 잘 안 맞지만 어쨌든 본전가는 합니다. 예. 근데 삼성전자가 하락장이 아닌 구간, 상승장이 아니라도 돼요. 하락장이 아닌 구간에서는 삼성전자 같은 종목은 이격도 매매가 상당히 유용합니다. 이렇게 횡보장세만 돼도 이런 데 사가지고 이런 데서 팔 수가 있어요. 또 뭐 이런 데 사가지고 뭐 여기는 이제 팔려면 여기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예, 사는 거 뭐 여기 사가지고 이런 데서 팔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큰 이렇게 삼성전자처럼 좀 느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 이격도 매매가 훨씬 더 잘 맞습니다. 예, 하지만 중형급만 되더라도 이격도 매매가 할만합니다. 예, 단지 하락장에서는 안 맞는다는 거 잘. 근데 하락장에서 맞는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하락장에서는 뭐 꼭 이격도뿐만 아니라 어떤 보조지표를 들이대도 잘 안 맞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여러 가지 기법들도 하락장에서는 잘 안 맞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하락장에서는 별 장사가 없습니다. 예, 하지만 보통의 장세만 되더라도, 그러니까 올해같이 이렇게 박스권 장세만 되더라도 이격도는 상당히 훌륭한 매매 도구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격도는 잘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종목별로 이격도 그 레인지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종목별로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내가 선호하는 종목들이 있죠. 한 100종목 정도는 내가 매매를 할 거다 그럼 관심 종목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100종목 정도의 이격도 레인지는 엑셀에다가 어느 종목 상단 얼마, 하단 얼마 이렇게 그리고 며칠 이동평균선 이격도 몇인지 적어 놓고 정리를 쫙 해 놓으세요. 네, 그리고 매일매일 그거 보세요. 이렇게 보는데 1초도 안 걸려요. 그냥 톡톡 찍어 보면 되잖아요. 보다가 들어왔으면은 그냥 매수하고 올라갔으면은 매도하고 이렇게 하셔도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결과를 가져오실 수가 있는 게 이 이격도 매매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다 이겁니다. 다 들어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엔벨로프라는 거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벨로프는요. 엔벨로프가 여기 있죠. 자, 이렇게 보시면은 색깔이 지금 잘 안 보일 텐데 제가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잘 보이시도록. 엔벨로프 중심선은 놔두고 저항선과 지지선을 까만색으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까만색으로 두껍게 한번 바꿔볼게요. 그리고 엔벨로프는요 증권사마다 이 설정이 좀 달라요. 피리어드 퍼센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주로 10자리를 좀 씁니다. 이렇게 10자리 20의 10자리를 많이 씁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엔벨롭 20의 10 이렇게 되어 있는 뜻은 엔벨롭 20의 10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뜻은 뭐냐면은 20일 이동평균선을 중심으로 위아래로 10% 되는 거리에다가 점을 찍어라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놓고 보면은 여기가 21선이에요. 여기가 21선이고요. 위쪽 10%짜리가 여기고요. 아래쪽 10%짜리가 요겁니다. 이게 엔벨로프 단순하죠. 60에 10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61선 이동평균선하고 거리가 위아래로 10인 거, 이걸 뜻하는 겁니다. 자, 엔벨로프는 주로 이제 두 개를 놓고 씁니다. 이렇게 10자리도 쓰고요. 두 개를 놓고 써요. 하나 더 넣어볼게요. 다른 하나는 얼마냐면은 똑같이 20이고요. 여기도 색깔을 여기는 뭐 회색 정도 해보도록 하죠. 회색 이렇게 하고 똑같이 20인데 여기에는 20에 20짜리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20에 20짜리는 어떻습니까? 더 10%보다 2배 위로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더 위쪽에 있는 겁니다. 자, 엔벨로프는 이렇게 놓고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 이거 삼성전자입니다. 중대형주는 10자리에서 주로 엔벨 10까지 빠지면은 반등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금까지 빠지면 이렇게 반등이 한번 나오죠. 반등들이 나오고 여기도 요 정도까지 빠지면은 반등이 한번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거 보는 겁니다. 여기도 반등이 한 번씩 나오면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이거 대형주기 때문에, 굉장한 대형주기 때문에 21선과의 거리 10까지도 잘 안 빠지죠. 굉장히 드물죠. 근데 아까 보셨던 천보 한번 볼까요? 천보만 해도 10에는 많이 와닿죠? 이런데 보시면은 10에 와닿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10에 와닿으면은 꼭 이렇게 반등이 한 번씩 나오죠? 반등이 한 번씩 나옵니다. 요걸 이용을 하는 겁니다. 요거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가령 요즘에 급등이 좀 나왔던 종목들 중에서 뭐 셀바세이아 이런 종목 한번 볼까요?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급등주 같은 경우에는 이 위쪽으로 확 올라가 버리죠. 엔벨을 뚫고 올라갑니다. 이쪽에 엔벨 20%를 딛고 이게 저항선 역할을 한번 하죠. 그러다가 또 딛고 저항선 역할을 또 한번 하죠. 그러다가 확 올라가 버리죠. 급등주는 이런 현상, 요 패턴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은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은 엔벨 20에 닿아서 이 정도 내려오는 것은 오버슈팅이 아니에요. 아직까지 오버슈팅이 아니다 보시면 됩니다. 엔벨 20 정도 닿아가지고 따라가는 거 아직까지 오버슈팅이 아니다. 하지만 그 위쪽으로 탈출하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오버슈팅 경우가 많다. 물론 많이 갔지만 그 생각은 일단 하셔야 됩니다. 급등주 대응하실 때
기본적으로 엠벨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엠벨 20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오버슈팅 구간이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셔도 리스크 관리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엠벨은 이렇게 밑으로 빠지면은 이런 중형주,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엠벨 20짜리까지 오면은 거의 반등이 나오죠. 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엠벨 20짜리까지 오면은 또 반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보시고 엠벨 10과 엠벨 20에 21선 중심으로 한 엔벨로프에 10%와 20%를 이렇게 그어 놓으시고 종목별로 한번 좀 살펴보세요. 이거는 굉장히 이제 쉽기 때문에 좀 직관적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봅니다. 제가 왜 소개시켜 드리겠어요? 많이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보는 보조지표라서 소개를 시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이 부분을 연구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방금처럼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엠벨하고 비슷한 게 이제 볼린저 밴드. 볼린저 밴드는 어쩌면 여러분들은 더 많이 알고 계실 수도 있어요. 볼린저 밴드도 엠벨도 이렇게 위아래 이렇게 선 따라가는데 볼린저 밴드도 위아래 따라가죠. 근데 볼린저 밴드랑 엠벨이랑 좀 다른 점은 뭐냐면은 엠벨로프는 똑같은 넓이로 따라가는데 볼린저 밴드는 넓어졌다, 좁아졌다, 넓어졌다, 좁아졌다 이래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벨로프는 지워버리고요. 볼린저 밴드를 꺼내 보도록 하죠. 자, 볼린저 밴드도 색깔을 좀 진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엠벨하고 확실히 뭐가 좀 다르죠. 비슷한 듯 다릅니다. 볼린저 밴드는 이렇게 뭔가 호리병처럼 좁아졌다가 넓어졌다가 이렇게 좁아졌다 넓어졌다 좁아졌다 넓어졌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얘는 좀 너무 급등하는 종목이니까 삼성전기 한번 볼까요? 이 정도 보시면은 이제 좁아졌다 넓어졌다 이래요. 어느 때 좁아지고 어느 때 넓어지느냐면요. 이 볼린저 밴드에 일단 볼린저 밴드에서 이 숫자가 뜻하는 바를 알려드릴게요. 볼린저 밴드는 보통 20의 2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0의 2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바꿀 이유가 없어요. 20의 2는 바꿀 이유가 없습니다. 20이라는 것은 20일 이동평균선이고요. 그리고 2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통계학에서 시그마 2인데 이거 그거 알려고 하면은 머리 아파요. 그냥 2구나. 다 2 써요. 볼린저 밴드는 다 2를 쓰니까 그냥 2로 그냥 알고 계시면 돼요. 아, 그건 그냥 쓰는 거다. 그래서 20의 2 볼린저 밴드는 바꾸지 마십시오. 요거 쓰시면 돼요. 그냥 쓰시면 되고, 자 보시면은 이 주가가 이 이동평균선이요. 이렇게 올라갈 때 그런 구간에서는 넓어져요.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또 이렇게 내려올 때도 넓어집니다. 근데 이동평균선이 옆으로 횡보할 때는 이렇게 좁아져요. 횡보를 더 오래 하잖아요. 그럼 횡보를 더 오래 할수록 이 볼린저 밴드는 더 좁아집니다. 횡보 구간이 좀 오래 한 쪽이 있을까? 어쨌든 이런데 보시면은 횡보를 하는 구간에서는 이렇게 좀 작아요. 작은데 요 폭이 이런 데서는 이렇게 보면 폭이 이렇게 크죠. 그러니까 폭이 보시면은 이 길이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하고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하고 굉장히 폭이 다르죠. 이렇게 폭이 다르게 나오는 이유는 이동평균선이 중심이 되는 20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올라가고 있을 때만 폭이 다른 게 아니고 내려가고 있을 때도 폭이 굉장히 커집니다. 내려가는 구간에서도 이렇게 폭이 커집니다. 이렇게 폭이 커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볼린저 밴드라는 것은 뭐냐면요. 주가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을 때 확 넓어졌다가 그 주가가 옆으로 횡보할 때는 좁아졌다 이러는구나. 이렇게 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주가의 원리라는 게 수렴과 발산이거든요.
발산하는 구간에서 넓어졌다가 수렴하는 구간에서 좁아지는구나. 수렴과 발산을 읽는 그 지표가 볼린저 밴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볼린저 밴드를 이렇게 해놓고 찾아보시면은 이 볼린저 밴드도 계속해가지고 이제 볼린저 밴드 하단으로 한번 빠지기 시작하잖아요. 빠지기 시작하면 이 볼린저 밴드 특성이 추가 하락이 나올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횡보를 하다가 그러다가 방향이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모르지만 넓어지겠죠. 그러니까 넓어지니까 여기서는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넓어졌죠. 그러니까 언제쯤에서 변곡이 발생할까? 이것을 우리가 대충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빠져서 넓어지다가 그러다가 주가가 옆으로 횡보하면서 좀 좁아졌구나. 그리고 옆으로 많이 횡보를 하니까 여기가 굉장히 좁아졌죠. 여기는 이제는 변곡이 가까워 왔네. 위로 갈까 아래로 갈까 눈여겨봐야 되겠죠. 그랬더니 밑으로 빠지면서 발산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아내는 게 이 볼린저 밴드고요. 볼린저 밴드와 동시에 이제 볼 게 뭐냐면은 BWI라는 게 있습니다. BWI를 끄집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BWI라는 지표가 있는데요. 같이 보셔야 돼요. 이 지표를. 라인을 조금 진하게 해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것도 숫자 바꾸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 BWI라는 건 뭐냐면요. 얘는 볼린저 밴드의 위아래 폭을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BWI가 이렇게 높이가 있어요. 이 뜻은 뭐냐면 여기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그거 보면은 위아래 폭이 커요.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이렇게 높게 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낮은 경우는 뭐냐면은 이렇게 가보면은 위아래 폭이 작죠. 그래서 이렇게 낮은 겁니다.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무슨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느냐면요. 좀 위쪽으로 놓을게요. 생각을 해보면은 BWI가 밑으로 빠져 있으면은 이제는 변곡이 가까웠다는 뜻이구나. 그리고 BWI가 또 위로 너무 많이 올라가 있을 때도 이제는 주가가 뭔가 횡보가 가까웠구나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BWI가 이 빠지는 구간은 무슨 뜻이냐면은 줄어드는 구간이라는 건 뭐냐면은 횡보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위쪽으로 넓어지는 구간은 무슨 구간이냐면은 이거는 이제 방향성 구간입니다. 위로 올라가든지 아래로 내려가든지 하는 구간이고요. 이렇게 빠지는 구간은 횡보 구간입니다. 빠지다가 밑에 저점까지 내려오면은 이제 변곡이 가까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수 같은 걸 보실 때 여러분들이 BWI를 활용을 하시면은 이제 좀 어느 정도 유용한데요. 자, 코스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를 보시면은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요. 이 BWI가 한 5 밑으로 빠지잖아요. 5.6 정도 밑으로 빠지게 되면은 얘가 5 밑입니다. 그러면은 거의 변곡이 생겨요. 이렇게 보시면 코스피가 이 밑으로 이렇게 빠지니까 횡보를 하다가 다시 BWI가 위쪽으로 가면서 밑으로 빠지고요. 변동성이 발생을 하죠. 변동성이 쭉 가다가 변동성이 잦아듭니다. 여기서 변동성이 잦아들다가 다시 밑으로 빠지니까 다시 변동성이 또 커지려고 그리고 이런 구간 보시면 변동성이 또 커지죠. 쭉 밑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수의 특성상 5 밑으로 빠지면은 변동성이 커지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BWI를 보시면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게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와 BWI는 여러분들이 매매 자체에 어떤 꼭 활용을 하신다라기보다도 변곡의 타이밍이 어느 정도의 지금 위치에 있는지, 변곡점이 지금 발생을 하려고 하는지 마는지 이런 것들을 점칠 때 쓸 수 있는 게 볼린저 밴드와 BWI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하나가 더 남았는데 투자 심리도 남았는데 이게 그렇게 간단하긴 한데 그래도 지금 5분밖에 안 남아서 5분 내에 하긴 좀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또
투자 심리도하고 피벗 남았네요. 이건 다음 시간을 좀 넘기도록 하죠. 네, 그리고 시장에 대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이제 좋을 것 같아서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은요, 어쨌든 지금 굉장한 이제 변화의 어떤 초입에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 불확실성은 이제 존재를 한다 보셔야 돼요. 만약에 이번에, PCE가 발표가 됐는데 27일날 발표되죠. 내일 밤에. 근데, 물가가 지난번 CPI는 많이 빠졌는데, 거의 빠졌을 거예요. PCE도. 근데 예기치 않게 이상하게 올라갔다.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상당히 불확실성이 이제 커지겠죠. 좀 시장이 뭐야 이거 이러면서 좀 하락할 수 있을 텐데 가능성은 작다. FOMC 회의가 또 불확실성이 될 수 있습니다. 0.25를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0.25 기대를 못 맞추고 0.5를 해버린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시장이 또 한차례 또 하락할 수 있어요. 근데 거의 이제 가능성은 작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는 그러면 어떤 종목들이 득세를 할 것인가?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금리 인상 때문에 피해를 봤던 종목이 제일 어디입니까? 물론 다 같이 피해봤어요. 다 같이 피해봤지만은 성장주들이 제일 많이 피해를 봤습니다. 그리고 실적주들이 피해를 봤어요. 금리 때문에. 그쪽이 오히려 이제는 반격이 나올 겁니다. 지금 시장은 어떠냐면 테마주 장세잖아요. 이제는 테마주 장세가 상당히 줄어들고요. 그리고 성장주나 실적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런 장세로 변화가 될 겁니다. 테마주는 안 움직이느냐?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테마주도 또 간간히 테마들이 또 계속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박스권 장세로 들어가게 되면은 할 만한 게 많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실력만 있다면 정말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성장주, 실적주들이 어쨌든 이제는 다 치고 올라올 거고요. 2차전지 많이 빠졌는데 오늘 출발했죠? 네,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신호를 좀 보셔야 됩니다. 2차전지 보셔야 되겠고, 반도체도 계속해가지고 보셔야 되겠고요. 자동차 오늘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올라왔죠? 조선 쪽도 또 올라올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전통 가치 섹터 쪽을 여러분들이 비중을 좀 많이 가지고 계세요, 이쪽에. 네, 그래야지 전체적인 어떤 포트가 좀 튼튼해집니다. 네. 그리고 이것과 함께 플러스해서 또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쪽이 신재생, 방산, 또 중국 서비스 섹터 이런 쪽도 여러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지금 4분기 실적 시즌이라 신재생 쪽이 실적이 안 좋아요, 다들. 풍력, 태양광, 원전 다 빠져요. 예, 근데 지금이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실적 발표하고 나면 오히려 반등이 나올 거고요. 방산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빠져 있어요. 중국 소비주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중국 쪽하고 비자 중단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실적 때문에 노이즈 생겨가지고 빠질 수 있어요. 그럼 그때가 매수 기회가 될 겁니다. 그런 이런 부분들 계속 관심 가지시고 이런 박스권에서는 늘 제가 말씀드리는 강조분 전략, 강한 종목 따라잡지 마시고 조정 구간에서 분할로 매수하시고 분할로 매도하는 이게 제일 기본이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시장이 이제 변화의 초입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변화를 잘 따라가시고 또 제 방송 보시면서 이 변화들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는지 잘 귀담아 들으시면서 수익을 좀 이제는 정말 단단히 챙기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